여기서 똑같이 샐러드 가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메뉴만 좀 바꿔요. 그리고 상호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느냐,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걸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폼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을 내가 체결했다. 네. 근데 소송이 혹시 들어올까봐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업금지 약정 이후에 소송이 들어오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그리고 손해배상이 어느 정도 실제로 인용이 되는지, 또 인용된다면 얼마나 인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제 경업금지 약정 이후에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경업금지 약정 자체가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일 그렇죠. 많이 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경업금지 약정이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퇴사 이후에 뭐 1년 이내에 뭐 1kg에서 동종업을 하지 못한다. 뭐 창업이나 이직을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되어 있는데, 만약 그래서 그걸 어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바로 위약금인데, 만약에 그 1항을 어겼을 시에는 뭐 5천만 원을 배상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면 아무래도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너가 어겼지 하고 바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라고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애초에 아무 말도 없거나, 그럼 손해배상 얼마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그거를 다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업금지 약정 자체를 위반한 건 맞지만, 그래서 내 손해가 뭔지, 이 손해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쪽에서 이걸 어긴 거랑 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가 항상 주장하지만 매출 감소라던가 뭐 고객의 이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매출 감소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긴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마케팅에서 밀려서 그럴 수도 있고, 운영 상태가 좀 악화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약금을 걸어놓으면은 그런 것들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예. 네. 프랜차이즈나 뭐 가맹 계약을 했다. 근데 그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름과 상호만 바꿔서 메뉴만 좀 바꿔가지고 똑같이 그냥 동종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뭐 샐러드예요. 샐러드 이제 프랜차이즈 전문점인데 가맹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되고, 왜냐면 내가 가맹비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똑같이 샐러드 가게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메뉴만 좀 바꿔요. 아니면 뭐 파스타 같은 걸 추가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상호 바꾸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느냐. 근데 보통 거의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보면은 같은 동종 그 장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소송이 걸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프랜차이즈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한데, 이렇게 지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맹계약서라는 거를 써놓은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걸 이제 우리 약속을 한 건데, 이쪽에서 그냥 버젓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냅둬버리면 다른 지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소문이 그렇죠. 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은 실익적인 측면이 아니라 직원이라던가 다른 지점 업주라던가 이런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네.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혹은 인정되었다면 어느 정도 인정되었는지. 이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업종이나 뭐 규모나 뭐 위약금 약정 체결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약금 약정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불리합니다. 만약에 내가 5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러면 5천에서 저희가 감액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억으로 했어. 그럼 1억에서 감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감액시키는 비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몇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판사님에 따라서 다르고,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키는 것은 어쨌든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상황이랑 여건을 보고 내가 감액을 시킬지 말지 결정하는 거지 100% 감액이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거든요. 임의 규정이에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가 아닐 뿐더러 감액을 시키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재량의 영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몇 % 이상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그건 사실 진실이 아니에요. 네. 하지만 만약에 위약금 약정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원고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 피고 쪽 방어에서는 매출 감소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랑 관련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쟁점적으로 방어를 하면 생각보다는 많이 인정이 되지 않고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막 많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도 계약 위반에 대한 위자료 정도는 인정되지 않느냐.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위약금 약정을 만약에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책정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해서 최대한 깎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주 놀라울 정도로 깎은 경험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100만 원, 200만 원이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부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는데 소송이 들어올 만한 어떤 현실적인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소송이 진행되었을 때 손해배상이 인정될지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